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열전 안에 있는 그 섭정편을 할 것인데요. 이 섭정편은 자객열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기열전 2권에 들어 있고요. 오늘 그 함께 읽을 독해 전략은 추론하며 읽기입니다. 추론하며 읽기를 하면서 읽을 텐데요. 인과관계를 파악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까? 이런 것을 메모하면서 원인을 추적해가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깊이 있게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측하며 읽는 것도 추론하며 읽기의 한 방법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궁금한 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 시험을 봤을 때 어떻게 될까? 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을 남길 것인가, 남기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런 예측하기 능력이 바로 책을 읽을 때 추론하면서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측 능력이 향상될 수 있죠. 그리고 유추하며 읽기, 그리고 나와 있지 않는 행간을 읽어가면서 함께 읽으면 더 재밌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섭정편을 읽어가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섭정자, 지 심정리이냐? 섭정은 지의 심정리 사람이다. 지명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살인, 피구, 사람을 죽이고, 여모, 자, 여제, 이 도위사. 사람을 죽이고 피구, 원수를 피하여 어머니와 누이와 함께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자여잖아요. 자가 이제 자매할 때 자자인데 자매할 때 자자는 그 위에 언니고요. 누나죠. 그러니까 여기 남자니까 손인 누이 자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은 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자여제니까 그 누나예요. 누이와 함께 제나라로 가서 도축하는 일을 하였다. 굳이 복양 엄중자 사한 애후 여한 상겸누 유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참 후에 복양 엄중자니까 복양의 엄중자는 한애후를 섬겼는데 한나라 재상 겸노와의 사이에 틈이 생겼다. 그래서 유각인데 각이 생기다, 각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각. 그러니까 이 각자는 물리치다 이런 의미도 있고 서로 틈이 벌어지다, 서로 실어서 밀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엄중자, 공주, 엄중자는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죠. 두려워하여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여 망거, 도망을 쳤으며 유구인가이 보겸누자.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겸누에게 원수를 갚아줄 자를 찾았다. 그래서 자기에게 틈이 생겼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렇게 틈이 생겨서 죽일까봐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도망을 가서 그냥 살지 않고 이제 너무 두려우니까 이 사람을 죽여줄 사람을 이제 찾고 있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지제 제인 호건 섭정 용감사야 피구은어 도자지한. 제나라에 이르렀을 때 제나라 사람 중에 누가 말하기를 섭정이 용감한 용사인데 원수를 피하여 도축자들 틈에 숨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도자지한이라고 해가지고 한자가 이제 숨어 지내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엄중자 지문청 수반 연후 구주자청 섭정모전. 엄중자가 문에 이르러 보기를 청하여 자주 오갔으며 수가 여러 번 자주 오갔으며 그런 다음에는 술상을 차려 섭정의 모친 앞에 술잔을 올렸다. 주감 엄중자 봉 황금 백일 전위 섭정 모수. 술자리가 주감 무르익어 가자 엄중자는 황금 100일을 바치며, 근데 이게 100일이라는 말이 일이 무슨 말이냐면 해일할 때도 일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넘치게 가득 이렇게 담아서 주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예. 섭정 경괴 기후 고사 엄중자. 섭정은
그 후 두둑함에 놀라고, 그러니까 너무 금을 가득 백일을 바쳤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며 엄중자에게 굳이 사양하였다. 고사, 굳이, 완고할 고자인데 완고하게 사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섭정사왈, 섭정은 사양하며 말하였다. 신행유 노모, 갑인, 개교, 이위, 구도, 가히 단석, 득감, 취, 이, 양친. 예. 저에게는 노모가 있사온데 집이 가난하여 객지를 떠돌며 개 잡는 일을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달고 무른 음식을 얻어 모친을 봉양할 수 있습니다. 네, 감취, 그러니까 달고 무른 음식. 이가 없으신 거죠. 친공양비, 불감당, 중자, 지사. 모친을 봉양할 비용은 있으니 그대가 내리는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엄중자 벽인, 엄중자는 사람들을 피하여 이니 섭정언왈 신유구 이행 유재후 중이 연지제 젊은 조카 의심고 고진 백금자 장용 위대인 추려지비 득이교 조카 지환 개감이 유구 망사. 이에 섭정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원수가 있어서 원수를 갚으려고 제후국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여러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 나라에 이르러 조카께서 의기가 매우 높으심을 가만히 듣고 그래서 백금을 낸 것이니 어머니께 거친 음식이나마 해드릴 비용으로 쓰게 하고 조카와 교우하는 기쁨이나 누릴 뿐 어찌 감히 바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바라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지만 엄중자의 뜻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조카라는 말이에요. 예, 조카는 뭐 형의 동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의 아들, 딸이나 이렇게 조카 이게 아니고 이게 이제 발족자에다 아래학자인데 같은 또래 사이에서 상대를 조금 높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래요. 그런데 지금 이 엄중자는 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높은 신분의 사람이 와서 섭정에게 조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굉장히 겸손하게 하는 말인 거죠. 섭정왈 신소위 강지 욕신 거시 정도자 도행 이양 노모 노모제 정신 미감이 허이냐. 예. 섭정이 말하였다. 제가 뜻을 낮추고 몸을 욕보여가며 시정에 도축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는 것은 다만 노모를 봉양하기 위한 것으로 노모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저는 몸을 감히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합니다. 엄중자 고양 섭정 경불 궁수야. 엄중자는 굳이 주려고 하였으나 섭정은 끝내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사람은 주려고 하고 한 사람은 계속 사양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연 엄중자 졸 비빈 주지 레 이거. 그러나 엄중자는 끝내 빈주의 예를 갖춘 후에 떠났다. 구지 섭정모사 한참 있다가 섭정의 어머니가 죽었다. 기이장 제복 섭정왈 차호 장례가 끝나자 상복을 벗고 하고 이제 그 엄중자를 생각하는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자,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정내 시정지인 고도이도 이 엄중자 내제후지 경상야 불원천리 왕거이 교신. 나는 고 시정의 사람으로 칼을 써서 짐승이나 잡는데 엄중자는 제후의 경상으로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몸을 굽혀 수레를 몰고 와서 나랑 사귀었다. 신지소이 대지 지천선의 미유대 공가이 칭자 이 엄중자 봉백금 위친수 아수 불수 연시자 도심 지정야. 내가 그를 대한 것은 너무 야박했으며 내세울 만한 큰 돈도 없었는데 엄중자는 백일로 어버이를 축수해 주었으며 내 비록 받지는 않았지만 이는 다만 그가 나를 깊이 알아준 것이다. 백일 금을 잔뜩 가지고 와서 어버이를 축수해 준 것.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예, 부현자, 이감, 분의 자지의, 이친신 궁벽지인, 이정독, 안득무견, 이이호. 대체로 현자가 원한에 분노를 느끼는 뜻이 있어 궁벽한 곳의 삶을 가까이 하여 믿었는데 내 유독 어찌 감히 참을 수 있을 따름인가. 예. 자, 이제 떠나겠죠? 떠나서 이제 차전일 요정, 정도 이 노모 금이 천년종, 정장 위지 기자용. 또한 전날 나를 찾았을 때 내 다만 노모 때문에 거절하였지만 노모께서도 이제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셨으니 난 곧 나를 알아주는 자를 위하여 쓰일 것이다. 내 수서 지 복양, 이에 마침내 서쪽으로 복양까지 가서 견엄 중자왈, 전일 소이 불허 중자자, 도이 친제, 금불행이, 모이 천년종, 엄중자를 뵙고 말하였다. 전날 당신께 허락하지 않은 것은 다만 모친이 살아계셨기 때문이며 이제 불행히도 모친께서는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중자, 소욕, 보구, 자, 위수. 당신께서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이 수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청득 종사원 청컨대 당신을 따라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중자 구고왈 신지구 한상 겸누 우한군 지게부야 종족 성다 거처 병의 심설 신욕 사인 자지 종막 능취 엄중자는 있는 대로 일러주었다. 저의 원수는 한나라 재상 겸누이며 겸누는 또한 한나라 임금의 계부로 종족이 매우 많고 거처에는 호위병들이 많이 깔려 제가 사람을 시켜 죽이려 했으나 아무도 끝내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금 조카 행이 불기 청이 기거기 장사 가위 조카 보익자. 이제 조카께서 다행히 버려두지 않았으니 청컨대 프레며 기병 장사 등 조카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더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데리고 가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섭정왈 한지 여위 상거중 한불심원 금살인지상 상우 국군 지친 차기세 불가 이다인 다인불능 무생 득실 생득실 칙 어설 시한 거 국이여 중자 위수 기불태제. 예. 섭정이 말하였다. 한 나라는 위나라와 서로 중간쯤 떨어져 그리 멀지 않습니다. 지금 남의 재상을 죽이려 하며 재상은 또 임금의 친족이니 형세가 많은 사람을 쓸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생포되는 자가 없을 수 없을 것이고 생포되는 자가 있으면 말이 새어나가게 되며 말이 새어나가면 한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원수로 삼을 테니 어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예. 누군가 지금 이렇게 뭐 수레, 기병, 장사 뭐 이런 사람들을 막 다 대주는데 그런 사람 다 데리고 가면 위험하다. 한 나라에서 이 나라에 다 원수가 될 거 아니냐. 이 섭정의 그 미래를 보는 그 눈을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 사, 거기, 인도. 섭정, 내사, 독행. 수, 마침내 수레며 기병, 무리를 다 사절하고 섭정은 곧 작별하고 홀로 떠났다. 장검, 지안, 한상, 겸누, 방좌, 부상, 지병극, 이위, 시자, 심중. 검을 짚고 한나라에 이르니 한나라 재상 겸누가 바야흐로 관청에 앉아 있었는데 무기와 호위하는 자가 매우 많았다. 섭정지깁, 섭정이 곧장 들어가 상계자, 살, 겸누, 좌우대난. 예. 그 섭정이 곧장 들어가서 계단 위로 올라가 겸누를 찔러 죽이자 대란 시끄러웠다 이 말이죠.
섭정대호, 소격살자, 수십인, 인자 피면 결안, 자도 출장, 수이사. 너무 좀 무서운 장면인데요. 섭정이 큰 소리를 치며 쳐 죽인 자가 수십 명이나 되었으며 이어 스스로 얼굴에 가죽을 벗기고 눈을 끄집어내고 스스로 배를 갈라 창자를 끄집어내고 마침내 그렇게 죽었다. 예, 수이사. 너무 끔찍하게 죽었죠. 얼굴 다 벗기고. 한치 섭정시 박어시 구문 막지 수사. 한나라에서는 섭정의 시체를 저자에다 내다 걸고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박어시 이렇게 읽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폭력할 때 폭자인데 내다 걸다 할 때는 이게 박으로 읽힌대요. 그 다음에 이제 상금을 걸고 구문 알아봤지만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시 한현지 윤웅언 살상겸누 자 여청금 구지 막지야. 이에 한나라는 상금을 걸고 겸누를 죽인 자를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천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아무도 몰랐다. 오래도록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렇게 끝났으면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읽을 수 없겠죠. 이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이 섭정이 얼굴도 벗기고 눈도 다 빼고 누군지 이제 도저히 알 수 없게 하고 죽었잖아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뒤에 부분에 나와요. 엄중자 내 찰거 오제곤 오지중이 교지 택후의 간해하. 엄중자는 이에 내 동생이 어렵고 보잘것없는 가운데서도 잘 살피어 뽑아 사기어 은택이 두터웠으니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내 동생이니까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엄중자의 그 앞에 나왔던 그 누이예요. 누님이죠. 누님이 이게 이제 기록에 남게 된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님이 이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 엄중자의 원수를 갚아준 사람이 자기 동생이라는 걸 안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가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간 거예요. 진짜 대단한 누나인 것 같아요. 사고, 위지, 기, 자사, 선비는 실로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하여 죽는데 예, 금내 이첩, 상제 지고, 중자 형이 절종, 첩기 내하외, 몰신 지주, 종멸 현재 지명, 대경한 시인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제 곧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스스로 몸을 해쳐 종적을 없애려고 한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섭정이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엄중자의 그 일을 해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이 누나가 있었잖아요. 그 누님은 근데 이미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님이 자기를 알아보거나 그럴까봐 누님한테 혹시 이제 피해가 갈까봐 가죽도 벗기고 눈알도 다 빼고 막 자기 몸을 다 망가뜨려서 죽었는데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찌 제 몸이 죽는 형벌을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찌 내가 죽을까봐 어진 내 동생,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껍질을 다 벗겨갖고 그렇게 힘들게 죽은 동생의 이름을 없앨 수 있냐? 나는 없앨 수 없다. 그러면서 내 동생이다, 내 동생 그 섭정이다 이렇게 이름을 밝히면서 누나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누나가 같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에 이제 저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누님을 보고 또 굉장히 놀라는 거죠. 여자의 몸으로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죽음을 각오해야 하고, 그리고 정말 끔찍하게 죽은 동생의 그 이름을 밝혀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무명으로 그냥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누님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쓴 그 사마천은 이 섭정편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생과 누이가 한나라에서 저자에서 함께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섭정은 아마 엄중자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고요. 엄중자 또한 사람의 능력을 알아
선비를 잘 얻었다 하겠다. 그러니까 엄중자가 그렇게 한 것은 사람을 잘 알아본 거죠. 자기의 그 원수를 갚아주고 자기한테 전혀 피해가 오지 않게 하고 죽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잘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은 잘 사는 삶일까? 이거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는 섭정편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그 섭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간단히 말하면 엄중자의 원수를 갚아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양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뭐 읽으신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가지고 톨스토이의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단편 모음집 안에 이 양초 또는 어떤 책에는 이제 촛불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고 있는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지주가 마름을 두고 이제 소작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 마름이 권력이 세지면 농민을 괴롭히는 그런 마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작품에 나오는 마름도 역시 그런 마름이거든요. 그래서 지주들에게 지주한테는 막 되게 잘해요. 그런데 이 소작인 농부들에게는 정해진 날짜 이상으로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막 괴롭혀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마름이 횡포가 심해지자 이 농민들이 막 이제 고민에 빠지죠. 그래서 어떤 고민에 빠지냐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맞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이리저리 나타나기만 하면 피해 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이 작품에 나오는 농부들이 이제 바실리 미나예프 시도르라는 농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농부는 이 마름이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이제 시도르 같은 경우 가죽 채찍으로 막 때려요. 그리고 바실리도 막 때리고 이러니까 이 시도르랑 이제 바실리랑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루는 우리가 마름을 죽이자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근데 그때 아주 특이한 인물이 나타나요. 표트르 미에예프라는 사람이 이제 와요. 이 사람도 똑같이 농민인데 같이 이제 일을 이렇게 다니지 않고 표트르 미에예프는 조금 혼자서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좀 약간 왕따같이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바실리, 뭐 시도르 이런 농민들이 다 모여서 마름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이 미에예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정말 엄청난 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군요. 사람을 죽인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요. 남의 목숨 하나 죽이기야 수월하겠지만 자신의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바실리랑 그 많은 농부들 사이에 마름은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누가 자기한테 나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 간첩을 심어놔요. 그래서 그 간첩이 이제 반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장이 뭐 이것저것 매일매일 이제 가서 그 보고를 하러 가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제 뭐 별일 없었냐? 누가 내 욕을 했냐? 어떤 놈이 뭐라고 욕했냐? 뭐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해달라고 욕하고 흉본 얘기를 나한테 들려줘. 나는 그 놈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일하기 싫어해서 놀고 싶어 하니까 그 일은 안 하고 계속 누구 욕만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막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누가 무슨 욕을 했고 누가 무슨 욕을 했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 이 이 표트르 미에예프만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반장이 또 마름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하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정말 이상한 일이 뭐냐면 이 미에예프가 그 일을 하는데
일을 잘하나 본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밤에도 일을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밤에 이제 밭을 또 가르라고 그래가지고 마름이 밤낮으로 일을 시키는데 밤에 이제 혼자서 밭을 갈러 갔는데 일을 잘하나 보러 간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양초를 하나 켜놓고 그리고 밭을 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막 이렇게 흔들리면 양초가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이 꺼지지 않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제 노래를 부르냐면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제 이 마름에게 이제 반장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름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러면서 순간 뭔가 마음에 다가오는 묵직한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틀렸어. 그놈이 이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마름이 이름이 미하일 셰면이치예요. 근데 이 셰면이치가 말을 타고 이제 그 미에예프가 일하고 있는 그 농장으로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가요. 그런데 가서 그 마을 입구에 이렇게 들어서가지고 문이 막 이렇게 닫혀 있는데 거기를 열어달라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아무도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면 이 마름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숨어요. 그래서 문을 이제 열라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해서 혼자서 막 열고 다시 이제 말에 타려고 이렇게 등자를 딱 걸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장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말이 돼지가한테 놀라가지고 갑자기 부딪히면서 마름이 이제 그 안장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말에서 떨어져 갖고 울타리에 부딪히게 돼요. 근데 그 울타리가 되게 뾰족하게 날카롭게 돼 있었고 마름은 그 울타리에 이제 배가 찔려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죠. 이 마름을 누구도 죽이지 않았지만 스스로 그냥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표트르 미에프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악을 악으로 다스리려면 하면 그 악은 이쪽으로 옮겨오네. 사람을 죽이기야 수월한 일이겠지만 그 피는 자신의 영혼에 달라붙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피투성이로 만드는 일일세. 자신은 나쁜 걸 자기 마음속에다 심는 결과가 되네. 악에는 지고 들어가야 하네. 그러면 악한 쪽에서도 져 줄 걸세. 이게 이제 톨스토이가 하고 싶은 말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섭정이 그 엄중자가 준 그 백일 넘쳐나는 금덩어리가 자기 자신을 알아준 거고 그리고 엄중자는 재상이고 자기는 개나 잡는 사람이고 하지만 그 엄중자의 그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갖다 바쳐갖고 사는 그 삶은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피투성이로 만든 일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할 때 그것이 정말 나의 일인가 정신 차리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림책 중에 100만 번 산 고양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이 고양이 눈이 아주 초록색인데 너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고양이는요, 임금님의 고양이였다가 어부의 고양이였다가 뭐 마술사의 고양이였다가 다 죽어요. 그래서 계속 윤회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만의 고양이로 태어나서 하얀 고양이를 만나서 새끼를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자기만의 고양이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제가 이 오래된 우리의 고전 사기열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계열전에 나와 있는 이 자객열전의 예양 사건도, 예양의 이야기도 있어요. 예양도 누군가의 원수를 갚아주는 거죠. 그리고 형가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누군가의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 그리고 이제 또 오기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도 있는데 이 사람도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자기 아내도 죽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것,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게 선비는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데 그건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책이었어요. 자, 참된 자유는 자기의 이유를 갖는 것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글인데요. 다른 문장도 있더라고요. 이 자유에 참된 자유는 자기의 이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무얼 하든 자기의 이유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일인지, 나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